안녕하세요. 시장이 괜찮았는데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교육 영상 맨 마지막 회차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특정 종목 때문에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개미? 개인 투자자? 트레이더? 말만 다르지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럼 이번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본인의 캐릭터는 뭐죠? 아마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연극, 뮤지컬에서만 캐릭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자신만의 캐릭터가 필요해요. 즉 내가 어떤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한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겐 위대한 독립운동가이고 일본에겐 무서운 테러리스트지만 정작 본인은 대한의군에 소속된 군인이고 일본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적의 장수를 사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다고 해요. 군인이 명령을 받고 적의 장수를 죽이는 건 당연한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과인 거고 본인은 철저히 군인이라는 캐릭터였던 거죠. 이번에 제 동영상 편집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최근에 상한가 갔던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던 구독자님께서 제가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었는지 아세요? 종목을 분류하고 차트를 보는 법도 알려드렸지만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본인이 그냥 개미나 트레이더가 아니라 파파라치가 되라고 했어요. 파파라치라는 게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생활을 찍는 포토그래퍼죠. 이 말의 유래는 1960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등장하는 사진사 파파라초라는 인물의 행각과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건데요. 그래서 파파라치는 복수고 원래 단수는 남성은 파파라초, 여성은 파파라차라고 해요. 그리고 빠르게 이동해야 되니까 보통 고성능 바이크를 타고 다니죠. 여기 보이는 남자는 저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네요. 믿어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인문학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통칭하는 파파라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유명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일과 자료사진을 찍고 그걸 언론에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거죠. 물론 이런 파파라치 때문에 영국의 다이애나비 사건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를 매일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스토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 가는 음식점, 카페, 스포츠센터 등에 오히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많아서 곤혹스럽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추적해야 되는 거죠? 바로 세력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른 자본 세력이든 종목의 이슈가 뭐고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지 매일 시가, 저가, 고가, 종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 미리 가서 매도대기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제일 많이 추적하고 분석하는데요. 여기부터는 차트로 설명드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에만 퀀타 매트릭스를 4번 매매를 했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여러 번 알려드렸죠. 실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게 제가 4일 동안 매매해서 매일 8% 이상씩 수익을 내서 총 30% 이상 수익을 낸 거예요. 정말 끈질기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서 매매를 안 했지만 이게 끝나면 계속 추적을 해서 또 수익을 낼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세력 형님들의 이런 환청이 들려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때 저는 혼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손절하고 네가 가라 하와이. 주식 투자할 때는 이걸 제일 먼저 가져야 돼요. 상대가 질릴 정도로 추적하는
파파라치 정신.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면 단일가 매매가 끝나고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이 될지 많이 연구해 보세요. 지금 차트가 좀 수상하죠? 물론 아무 기준도 없이 덜컥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우시면 저와의 인연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파라치 정신으로 오늘 매매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HMM인데요. 유명한 해운회사인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종목 주봉을 먼저 보시면 작년 5월에 5만 원대를 넘겼다가 그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시켰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최근에 여기 앞에 저점인 2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공개 영상이라 특정 세력의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주포가 있어요. 아무튼 올해 1월에 2만 1,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저점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도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밑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고점에서 잡은 게 아니니까 빠져도 크게 손절할 일은 없겠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보면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어디가 저점인지 계속 주봉 월봉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었고요. 분봉으로 실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제가 어제부터 매수를 했고요. 비중을 많이 실어서 샀어요. HMM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종목은 배처럼 묵직하게 움직이고 호가가 원체 두꺼워서 몇천 주씩 매수하는 건 티도 안 나요. 암튼 어제 여기서 매수하고 잠깐만요. 여기서만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한호가 내려왔다가 시가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22,000원 위로 올라올 때 30% 정도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어제 종가인 21,800원은 계속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길래 여기 전 고점을 넘어설 때 여기서 또 30% 매도하고 나머지는 또 여기서 30% 매도했어요. 이게 수익률로는 얼마 안 되지만 물량을 많이 샀기 때문에 단타로는 5% 이상 수익을 낸 것보다 더 컸고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물론 22,000원대를 깨면 바로 매도 처리할 생각이니까 제가 손해볼 일은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매매한 종목은 유틸렉스인데요. 제가 잘 뽑아놓고도 수익을 못 냈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조금 조정을 줬죠. 그리고 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길래 오늘 아침부터 지켜보고 있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천천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나 봤더니 마이너스 5.85%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일봉상 11선 근처까지는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하락을 멈추고 올라올 때 여기서 천주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길래 제 매수가에 오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종가인 9,230원이 수익률 5%가 넘어서 50% 미리 매도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11선을 깰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 손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하느라고 매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1선을 깰 때 남은 물량의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제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시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상승하기 어렵겠다 판단하고 거의 3시 다 돼서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틸렉스 매매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잡으면 항상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챙겨놓고 제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하면 되니까 손해볼 일이 없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걸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어제 종가 돌파한다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면 계좌 박살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돌파한다고 매수하는 그 자리가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관련주인 G2파워인데요.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오늘 산자부가 원전 비중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2.8%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G2파워는 지난 8월 9일 무상증자 이후 최고가를 달성하고 계속 하락하다가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거래대금은 1,00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부터 엄청나게 상승시켜서 거의 상한가까지 보냈다가 조금 내려와서 위에서 고가놀이 하다가 여기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조금 풀려서 25.68%로 마감했죠. 이름만큼이나 이 종목 운전하는 세력 형님들 파워가 대단하신 것 같으니 앞으로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따로 설명드릴 게 있어서 시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은 불안했지만 오랜만에 시원하게 우상향한 하루였죠.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2472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807포인트로 마감했죠. 그리고 오늘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저한테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영상이 늘 하던 것과 비슷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편집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렵다고 하니까 구독자 한 분께서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녹화만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편집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발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녹음하는데 정상적으로 발음한 것으로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오늘은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예를 들면 한미글로벌, 한국정보통신, G2파워, 하이크코리아 이런 건 괜찮은데 범한 퓨얼셀 이런 게 잘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운지 한번 발음해 보세요. 범한 퓨얼셀, 범한 퓨얼셀. 오늘도 쉽지 않네요.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를 까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소리를 다시 녹음해서 붙이는 거예요. 편집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상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구독자를 물색해 볼게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 날이 있죠.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늦게 녹화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돼서 그러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는 회사에서 집이 가까운 편이라 분명히 8시까지 편집을 해서 끝냈는데 계속 영상이 안 올라가서 다시 올리고 해서 1시간도 훨씬 지나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지 연구 중인데 아무튼 그분이 컴퓨터를 잘 쓰셔서 앞으로 제가 녹화만 해서 보내면 편집도 해주시고 채널도 관리해주기로 하셨어요. 본인이 주식은 본업, 이 채널은 부업으로 관리하시겠대요. 그리고 아직 이 유튜브 채널로 단 10원도 수익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생기면 본인 인건비로 쓰고 모자라면 제가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들을 가끔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그냥 개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트레이더가 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본인이 항상 관심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파고드는 세력 파파라치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냐고요? 세력들이 질려서 먼저 손절하고 나갈 때까지요. 그때 수익 많이 내셔서 하와이로 휴가 가시면 돼요. 그럼 이 말에 동의하시고 같이 가자 하와이 라고 얘기하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